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충일 연휴에 베트남 푸꾸옥이라는 곳에 3박 5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원래는 차근차근히 여행기를 올릴까 하다가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지인분들한테 여행 관련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맛집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입출국은 어떻게 했는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꼭 챙겨가야 될 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질문을 받았어서 요즘에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푸꾸옥 여행의 모든 것 해서 한번 컨텐츠를 먼저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패션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5년 동안 여행사에서 좀 대형 여행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8년 동안 여행 블로거를 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꿀팁이라든지 제가 느낀 좀 솔직한 점들을 다양하게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베트남 여행 갈 때 격리하나요? 백신은요? 뭐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여부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영문 접종 증명서 이것도 따로 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여행 가실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거는 아예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안내를 해줄 때도 영문 접종 증명서는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들어있었고요. 저희도 떼어가지는 않았는데 무조건 그래도 쿠브 있잖아요. 쿠브 앱은 꼭 다운을 받아서 가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원래는 다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공항 직원이 쿠브 앱 보여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도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 안 맞았다고 해서 너 나와 뭐 못 들어가 이런 거는 전혀 없긴 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항에서 와이파이 뭐 잘 안 터지고 이러면 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이랑 거의 비슷하게 점점점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게 간소화되고 폐지돼서 거의 예전이랑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현지에서 한국 돌아올 때 PCR 검사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PCR 검사는 이제 꼭 안 해도 되고요. 신속항원 검사로만 해도 되는데 PCR은 48시간 이내, 그 다음에 신속항원은 24시간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출발일에 오후 1시쯤에 하고 이제 새벽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좀 좋았던 거는 저희가 비에젯 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비에젯 항공에서 항공사 자체 프로모션으로 이용객들 대상 이제 특정 병원이랑 거기에 이제 무료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준 링크를 통해서 병원에 예약을 하고 거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음성 확인서 프린트까지 도와주셨고 제가 푸꾸옥을 가서 만난 베트남 분들 중에 거기에 의사쌤 이 가장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좀 스무스하게 해결을 했고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검사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한테 제일 소중한 게 사실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너무 만족을 했고 병원도 되게 깨끗해서 좀 위생상으로나 되게 안전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음성 확인서를 특히 여권번호랑 저희 그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받고 나서도 꼼꼼히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서를 이제 공항 체크인을 할 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Q코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Q코드라고 네이버에 치셔서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그 현지에서 받은 그 음성 확인서를 이렇게 캡처를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의 그 뭐 여권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하면 그 막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2가지 서류가 있거든요. 그걸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몰라서 그걸 다 쓰긴 했는데 Q코드만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서류도 안 쓰면 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격리도 다 해제가 되어가지고 별도의 격리도 필요 없고 다만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3일 이내에 PCR 검사가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이제 각 보건소에서 문자로 연락이 오거든요. 땡땡땡님 어디 갔다 오셨죠? PCR 3일 이내 꼭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벌금 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거주지의 보건소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근처에 있는 보건소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 결과를 제 거주지의 보건소에 또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안 알려주면 서로 공유가 안 되는지 좀 누락이 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왜 아직 검사 안 받으셨어요? 라는 문자가 다시 저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저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음성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더니 오케이를 받았고 그 후로는 별도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별도의 격리라든지 뭐 서류라든지 불편한 점들도 다 사라져서 베트남 여행은 되게 쉽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에젯 항공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에젯 항공도 저가 항공이거든요. 저도 다양한 저가 항공을 타봤는데 사실 이만큼 좀 좌석 간의 거리가 좁은 저가 항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164cm인데 저 키 기준으로도 되게 좀 불편했던 게 이렇게 다리를 꼬게 되면 좀 본의 아니게 좁으니까 그 앞에 있는 좌석을 계속 치게 되는 느낌이고 제 뒤에 앉으신 분도 그래서 그런지 저를 자꾸 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무래도 저가 항공이라서 뭐 담요라든지 물 그리고 기내식 다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나 커피 뭐 음식 같은 거 다 사드셔야 되고 물이랑 커피는 2.5달러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동이나 달러, 카드로도 다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좀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긴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그 베트남 커피인데 약간 그 밍밍한데 달짝지근한 이상한 커피라서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별로였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조금 늦은 점심에 거기 현지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기 조금 애매한 시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항에서 던킨도너츠나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물 같은 거를 사서 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 새벽 6시 반쯤에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피곤해서 비행기에서 계속 꼬박꼬박 졸았는데 좀 좌석도 좁으니까 뒤로 이렇게 못 젖히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좀 편하라고 목베개는 꼭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푸꾸옥에 들어가는 항공편은 2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항공이랑 비에젯 항공인데 대한항공이 비에젯보다 한 2배 정도 비쌀 텐데 아마 항공권이 대한항공 스케줄이 훨씬 더 안 좋아요. 대한항공 스케줄이 아마 오후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거의 현지에 도착하면 늦은 저녁, 밤 이런 느낌이라 첫째 날이 다 날아가는 스케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턴편은 비에젯이랑 대한항공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거의 노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좀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는 대한항공보다는 비에젯을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인 남자분이나 좀 좁아서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 2만원 정도 더 내시면 비상구 좌석을 구매를 따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잘 타실 수 있는 항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한 질문도 좀 주셨어요. 저는 빈펄 디스커버리라는 그러니까 빈펄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빈펄 리조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푸꾸옥 섬 북쪽에 위치한 되게 대형 리조트인데 뭐 골프앤 리조트, 오아시스, 제가 묵은 풀빌라 형식의 그런 디스커버리 등등등 해서 정말 대형 복합 단지예요. 근데 제가 여기 숙소 자체는 진짜 미국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사는 집처럼 진짜 풀빌라에다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에서 좀 멀다는 점? 시내까지 가려면 30분에서 40분 정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돼서 좀 이런 게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푸꾸옥이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약간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느낌으로 그 베트남 현지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풀빌라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아서 애기들 막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가족 단위 막 시끌시끌하고 막 진짜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지? 이런 조식당은 처음 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꿀팁 아닌 꿀팁인데 푸꾸옥에 가시려면 주말은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다? 라는 좀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끼리도. 그러니까 확실히 토요일, 일요일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현지인 분들이 많이 빠져서 좀 월화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널널하고 조식당도 여유롭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했던 거는 빈펄 리조트 단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식당으로 이동할 때나 뭐 로비로 이동할 때나 무조건 툭툭이를 불러야 돼요. 네, 그 툭툭이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잘 안 와요. 그리고 베트남 분들 특성이 살짝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해서 좀 느긋해요.
그래서 한 번 부르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듯. 그래서 스케줄을 미리 그 툭툭이 부르는 시간까지 잘 짜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안 온 지 좀 오래돼서 호텔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예로 티슈가 필요해가지고 조식당에서 뭐가 묻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티슈 플리즈를 했는데 티슈를 못 알아들으셔서 옆에 있는 막 와플을 썰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단어로만 딱 얘기하면 되거든요. 단어로 말하더라도 좀 못 알아들으시는 현지 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식이 맛이가 없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좀 시내 쪽에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뭐 되게 유명한 글로벌 체인들이 모여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쪽도 다음에 만약에 푸꾸옥에 다시 가게 된다면 괜찮겠다. 그쪽에 묵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그쪽은 풀빌라는 아니겠지만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그 발음 왜 이러니? 거기는 그 인피니티 풀도 있고 나름 괜찮더라고요. 후기도 좋고. 그래서 빈펄이 이렇게 특가로 저희처럼 에어텔로 묶어서 나왔다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곳이긴 하지만 사파리도 가깝고 그랜드월드도 가깝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시내 쪽에 좀 유명한 글로벌 호텔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이 여행 경비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슬슬 다들 드릉드릉 하셔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공권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80만원, 90만원 여행 그 항공권만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저희는 하나투어 통해가지고 에어텔 상품으로 다녀왔고 60만원 중반대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빈펄 디스커버리 풀빌라 총 3베드룸 사실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3베드룸 풀빌라였는데 60만원대로 다 항공 숙소 포함된 가격이었고 여행자 보험이나 그 공항 숙소 왕복 픽업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환전은 저는 조금 넉넉하게 200달러 정도 환전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150달러 정도 환전을 해왔더라고요. 베트남 동도 한국에서 아예 바꿔서 가실 수 있기는 한데 그 환전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차라리 달러로 환전을 하시고 현지에 가서 동으로 바꾸는 걸 더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숙소에서도 바꾸실 수 있고 공항에서도 바꾸실 수 있고 시내에서도 바꾸실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숙소에서 계속 바꿨어요. 근데 빈펄의 경우에는 하루에 바꿀 수 있는 금액이 200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200달러씩 프론트에서 바꿨습니다. 저희가 공동 경비로 모았고 그거를 마사지나 뭐 식사나 교통비 같은 걸로 같이 썼습니다. 되게 충분했고 조금 남아가지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 퀸콕마트라는 데를 가서 이제 기념품을 사는데 개인 용돈으로도 썼어요. 그 돈으로. 되게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3박 5일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그냥 150에서 200달러 정도 환전해 가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빈펄 사파리 입장권이라든지 혼돈섬 들어가는 케이블카 같은 거는 저희는 KK데이나 뭐 클룩 같은 곳에서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 결제를 했거든요. 미리 결제하고 간 건 아니고 그 전날에 그냥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한국 돌아와서 뿜빠이를 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 한 2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가서 쓰는 돈으로. 그래서 총 비용은 한 80만원 그래서 총 비용은 한 80만원 중반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이랑 뭐 불편했던 점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불편했던 점 음식이 맛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이 너무 안 들어가 있다. 저희가 좀 많이 못 먹고 다녔어요. 맛있는 게 별로 없고 그 우리가 상상하는 베트남 음식 맛있겠다 싸고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대보다 다 그냥 그랬고 아직은 좀 관광 인프라가 덜 발달된 느낌이긴 해요. 되게 옛날에 그 제주도 느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든 얘를 띄워보겠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좀 흐지부지 된 느낌이라서
아직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더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대기업의 맛이 진짜 없고, 너무 괴로웠던 점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 한국에서 먹는 그 커피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맨날 먹는 그 모닝커피, 그게 없고 다 베트남식 커피인 거예요. 그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 그 한국의 아이스 커피 맛이 너무 그리워서 그게 좀 괴로웠고, 밥이 맛있지 않아서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묵은 그 빈펄의 그 풀보드라고 하면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호텔에서 해결하는 올 인클루시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가랑 한국인이 아직 많지 않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외국 나가서 한국인들을 만나면 반갑기는 한데 안 반가워요. 뭔지 아시죠? 그 한국인들 만나면 별로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 외국 가면 그 우리들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들도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묘한 거 있잖아요. 서로 약간 의식하게 되고, 같은 한국인이면. 근데 푸꾸옥은 한국인이 확실히 다른 여행지, 다른 동남아 여행지에 비해서 되게 적어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물론 시내에 갈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좀 마주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레어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물가는 뭐 워낙 싸서 저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넷이서 먹었는데도 100만 동? 그러니까 한화로 5만 원 정도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맥주를 시키던 콜라를 시키던, 그리고 음식도 저희가 많이는 못 먹는데 이것저것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식탐이 있어가지고 메뉴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동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먹으면서 와, 이거 한국에서 시켰으면 10만 원 넘었겠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진짜 물가 하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더위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베트남 다낭 갔을 때 진짜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장이 줄줄줄 녹아내리는 느낌? 그냥 습해요. 너무너무 습했는데 그땐 7월달에 갔고, 근데 생각보다 푸꾸옥은 좀 북쪽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덜 습했어요. 그렇게 습하지 않았고, 그냥 물론 당연히 동남아고 여름이니까 덥기는 덥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덥네? 라는 인상이 계속 있어서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지금이 우기기 때문에 저희도 첫째 날에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갑자기 한두 시간 지나니까 쨍쨍하고 이런 게 좀 스콜성 우기의 특징인 것 같아서 일기예보가 완전히 비로 돼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비 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름 다른 베트남 지역보다는 조금 더 쾌적했다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날씨는 워낙 느끼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점은 원래 한국은 좀 밤이 되게 시원하잖아요. 물론 열대야도 있지만. 근데 푸꾸옥은 5시에서 6시가 제일 시원했어요. 되게 바닷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시원 부는데 오히려 아예 밤이 되면 좀 더 습해지는 느낌이고, 한 5시에서 6시쯤이 가장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여행 스팟이라고 한다면 저는 혼돈섬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갔던 선셋바라는 곳도 되게 좋았는데, 혼돈섬이 들어갈 때 그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의 한 15분 정도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멋있고 엄청 높게 올라가서 사실 조금 중간에 덜컹덜컹할 때 되게 무섭긴 한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거기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워터파크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래시가드나 수영복을 따로 챙겨가시면 더 재밌게 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바다도 붙어 있어서
워터파크도 갔다가 바다에서도 사진도 찍고 이러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혼돈섬 자체도 좀 작기도 하고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많지 않아서 좀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있었어요. 그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선셋바라는 곳이 혼돈섬 갔다가 저녁에 간 곳인데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롱비치를 바라보면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진짜 너무 예쁘고 푸콕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우리 입맛에 맞았고, 아 진짜 약간 옛날에 갔던 발리 비치클럽 같은 느낌이라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 진짜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7시마다 불쇼를 해주는데 그냥 그런 음식점에서 해주는 쇼 같은 거에 저는 별로 그 기대감이 안 높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그래서 여기는 좀 추천드립니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국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맛집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 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콕에 진짜 맛집이 없다고 좀 느끼긴 했어요. 다른 여행지 대비. 그래도 거기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그리고 좀 마음에 들었던 카페 맛집은 첫 번째는 그 추안추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호텔에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데스크 직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추천해주신 카페인데 언덕길로 막 택시를 타고 올라가서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그 이태원 해방촌에 있는 그런 루프탑 카페 같은 느낌으로 푸콕의 그 비치가 쫙 보이면서 너무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뒷모습 같은 것도 딱 사진 찍기 좋고, 카페도 그 푸콕에서 먹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서 먹은 게. 그나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에 가장 가까웠다. 가장 맛있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저녁에 가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괜찮은 편이고 저녁엔 약간 펍처럼 바뀌어서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에 갔던 신짜오 레스토랑인데, 여긴 뭐 워낙 유명해서 구글맵에 쳐보시면 아마 리뷰가 1800개? 막 이렇게 되는데도 4.6인가 4.7인가 평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뭐 가리비 치즈 구이라든지 그 모닝글로리 볶음 우리 꼭꼭 시키는 한국인들이 그거랑 또 뭐 조개볶음도 있었고 새우 구이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호불호 안 나뉘고 향신료 이런 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고 또 저렴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랍스터나 대게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이건 좀 이런 것들은 시가로 판매 중이어가지고 그날그날의 시가를 보시고 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선셋바. 거기는 일단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저희는 햄버거랑 그다음에 타코, 닭고기류를 시켰는데 세 개 다 무난하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그랜드월드에 있는 백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중국계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북경오리를 저렴하게 팔아요. 제가 북경오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유학한 적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북경오리 한 마리를 한 얼마 정도였죠? 한 4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은 거기에서 딱 요리를 해서 이렇게 쌈에 말아가지고, 전병에 말아가지고 주시고, 예, 살은 볶음밥 형태로 만들어서 주시고, 이제 나머지 살과 뼈는 홍콩 스타일로 튀겨서 약간 치킨처럼 내어주시는데 되게 맛있었고, 나머지 다른 요리도 딤섬도 같이 팔았거든요. 딤섬도 되게 맛있어서 아마 이때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던 저녁이었어요. 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질문받았던 점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앞으로도 여행 브이로그 좀 틈틈이 작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